지금부터는 계약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40페이지 되겠죠. 계약법은 보통 계약법 총론이 5문제, 계약법 강론 5문제에서 10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특별법 6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법은 계약법 총론만 어렵고 강론은 쉽죠. 매매, 교환, 임대차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약법 총론 5개 중에서도 해제가 중요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 중요하고 있고 몇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법은 집중적으로 보시면 총론에서 5개 중에 4개, 그리고 강론에서 역시 5개 중에 보통 4개 맞죠. 즉 계약법은 10문제 중에서 8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 점수밭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민법 총칙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총칙을 잘하신 분은 계약법도 잘하시죠. 물권법과 계약법은 전혀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물권법은 공법 비슷한 느낌이 들고 계약법은 채권법 중에서도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민법 총칙의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슷한 내용도 많이 나오죠. 계약법. 자, 계약법 총론, 강론, 총론 5문제, 강론 5문제 나온다는 거. 자, 계약법 총론에서 계약자요. 그냥 내 방 책상 알아두시면 내 방 책상. 여러분 방마다 책상 있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체결할래 말래 그리고 누구 할래. 그러니까 당사자의 자유다. 내 방 책상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 결정, 방식,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이 내 맘대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이제 약관입니다. 약관은 사실 시험 범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또 약관도 우리 민법 교재에 있습니다. 대학 교재에도. 그래서 약관이 한 2, 3년에 하나씩 나오기도 하죠. 근데 약관은 원래 중요한 거죠. 모든 거래가 다 약관으로 이루어지잖아요. 흔한 것이 보험 약관, 보험 들을 때, 그리고 스마트폰 계약할 때 뭐 쓰잖아요. 거기다 쓰죠. 그게 약관입니다. 읽어보고 씁니까? 그냥 쓰지. 그래서 보험 약관 또는 뭐 운송 약관, 여러분 고속버스 타고 어디 가실 때 승차권 뒤에 보시라고 그게 약관이에요. 그래서 보험 약관, 운송 약관, 스마트폰 매입할 때 그런 약관이 다 여기 속하는데요. 물론 여기 약관은 보통거래 약관이라 해서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일반적인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약관. 또부터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약관이란 기업 또는 개인이 다수의 소비자 즉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미리 우리가 합의해서 협력해서 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미리 써온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유리할까? 그 친구들한테 유리하죠.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그래서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더라. 공급자에게 유리하더라. 그래서 약관 규제법이 만들어졌고요. 약관 규제법 위반되면 약관이 계약 내용이 되지 않습니다. 약관 미리 일방적선 뭐라고요? 계약이다. 약관이 계약이 되려면요 명시 설명해야 돼. 명시 명확하게 보여주고 설명해야 되죠. 약관을 보여주고 설명할 것, 약관을 감춘다든지 물어봐도 설명하지 않으면 약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편입이라고 그래. 명시 설명 의무를 이행한 때만 계약이 되고 만약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시 설명, 약관 내용을 보여주고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쪽에서는 소비자 쪽에서는 그걸 찾아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주장하지 못하고 약관을 작성한 자는 명시 설명 의무 위반하면 약관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소비자 즉 상대방 쪽에서는 약관 내용을 찾아서 명시 설명 받지 않은 약관도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어 없어야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약관도 다 설명 필요 없고 뻔한 거 여기 있죠. 약관의 기재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또는 법령에 의해 이미 정해진 경우는 뻔한 것은 설명 필요 없습니다. 일회 보험료가 납입돼야 되죠. 자살을 못 받는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태에 설명하지 않아도 약관이 내용이 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뻔한 거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다면 그런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약관의 내용으로서 서로 주장을 있다. 그런 얘기 되겠네요. 약관은 누가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어떻습니까? 불리합니다. 따라서 약관은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하도록 공급자 쪽에 유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약관을 해석하는 원칙이 5가지 있습니다. 이것이 축개통신고인데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써본 기억이 있는데 객관식 시험은 그냥 들어만 두시면 되는데 축개통신고가 무슨 뜻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은 면책 약관을 줄여야 돼. 면책이 뭡니까? 회사 쪽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축소해서 합니다. 회사 쪽에서 이런 경우 책임을 진다, 저런 경우 책임을 진다 이런 것은 소비자에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약관은 축소해서 소비자를 넓게 보호한다. 면책 약관은 축소해서 줄인다. 그리고 개별 약정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약관은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도장 찍는다 하더라도 읽어보지 않잖아. 내용을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약관의 조항을 몇 자를 수정했다면 그것이 우선합니다. 약관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경우고 그리고 개별 약정은 개인 간의 계약 시에 따로 작성하기 때문에 약관은 문서로 되어 있고
개별약정 손으로 썼다 하더라도 손으로 쓴 개별약정이 문서인 약관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모든 약관은 객관적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고객에 따라 다르면 안 됩니다. 또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고객에 따라 다르다. 무슨 해석? 주관적 해석 원칙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객관적 통일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고객에 따라 달리 해석하지 말라. 이거 중요한 질문이니까 잘 보시고. 왜냐하면 많이 틀려요.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죠. 경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통일적 객관적 해석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 유리하도록 작성자 불리하도록 해석한다. 왜 이런 해석 원칙이 생겼다고요? 우리가 약관 같은 경우는 읽어보지 않고 도장 찍기 때문에 공급자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소비자 쪽에 불리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관은 5가지 해석 원칙에 따라서 해석한다. 축, 개통신고, 면책약관은 축소하고 개별약정을 우선하고 통일적 객관적으로 신의 성질에 따라서 고객 유리하도록, 즉 작성자 불리하도록 해석한다는 거. 축, 개통신고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불공정 약관은요 무효가 되겠고요. 다만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이미 배운 적이 있죠.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죠. 약관 그렇지 않습니다. 약관 1조부터 100조가 있는데 20조가 무효다 그러면 그 조항만 무효고 나머지 유효합니다. 일부 조항이 무효면 전부 무효다. 그것이 이유로서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면 그 조항만 무효다. 민법의 대원칙은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 원칙이죠. 그러나 약관은 그렇지 않고 일부 조항이 무효면 그 조항만 무효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일부 무효 특칙 그런 말씀입니다. 일부 무효 법리와 다르다. 일부 조항이 무효면 그 조항은 무효, 나머지는 유효하다는 거. 약관에 관해서 판례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판례만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은 계약이라는 건 중요하죠. 법이 아닙니다. 또래 약관은 상관습법이다, 상거래법이다, 규범이다. 다 틀렸습니다. 약관에다 뭐라고? 계약이다. 다만 무슨 계약이라고?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 찍은 계약이다. 즉 소비자에 불리하기 때문에 약관 해석 원칙이 5가지가 있다는 거. 약관은 계약이다. 중요합니다. 읽어보지 않고 도장 찍은 계약이다. 법이 아니다. 자, 연대보증계약과 별도로 정한 보증약정은요 개별약정이다. 그러니까 이는 우선한다는 거죠. 별도. 어떤 연대보증계약이 있는데 별도로 따로 정했다면 개별약정으로 이게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결론이. 별도로 정했다면 약관이 아니다. 개별약정이다. 개별약정을 약관에 우선한다. 결론이 그런 뜻이 되겠고요. 또 3번도 실제 판례가 대전서울이죠. 예컨대 현대건설 또는 삼성건설에서 아파트를 대전에 지어놓고 아파트 흠이 있으면 서울 와서 소송하라. 그러면 대전에 있는 주민이 불리하죠. 그래서 이런 약관은 무효라는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대전서울도 원래 판례 원문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관 조항은 무효고, 본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 와라. 합의 조항은 무효고요. 아까 4번 말씀드렸죠. 이미 법령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뻔하다 그런 약관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회사 쪽에서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고 뻔한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이미 법령에 다 규정되어 있다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 되겠고요. 자, 5번은 중요한 판례인데 어렵습니다. 까딱하면 틀려요. 이해됩니다. 매매계약 해지할 때 매도인 한쪽만을 위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뒀대요. 그렇다고 무효를 볼 수 없대요. 그러니까 매수인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시행하라 그런 뜻이 되겠네요. 자, 중요한 판례 유효됩니다. 매매계약 해제 시 매도인 한쪽만을 위한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을 뒀다. 그렇다고 무효를 볼 수 없고요. 6번은 무슨 뜻이냐면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약관 조항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흥정을 했습니다. 그런 건 약관이 아니다. 개별약정이다. 그 개별약정을 우선한다. 아까 나왔죠? 읽어보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 조항에 대해서 흥정이나 또는 교섭을 함으로써 약관의 계약정을 일부 수정했다면 그놈이 우선한다. 무엇이므로 개별약정이다. 이유는 약관은 읽어보지 않고 개별약정은 읽어보고 손으로 썼기 때문에 문서화된 약관보다는 손으로 쓴 것이 우선한다는 거죠. 개별적인 교섭이나 흥정을 거쳤다. 그래서 상대방 쪽에서 자신의 어떤 의견을 반영했다면 개별약정이기 때문에 약관보다 그것이 더 우선한다. 그리고 7번도 최근에 나온 판례였죠. 약관의 조항을 해석했는데 뜻이 하나에 딱 부러져. 그런 경우는 해석할 여지가 없죠.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럼 약관을 언제 해석한다고? 뜻이 뭐 할 때? 다의적일 때. 약관 조항이 뜻이 딱 하나다. 이의적이다. 뜻이 확실하다. 그런 경우는 그대로 진행이 되지. 뜻이 확실한데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면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약관 조항을 해석했더니 어떤 뜻으로 딱 귀결되더라. 그런 경우는 그 조항대로 시행해야 되지. 약관 해석 원칙이 있다고 해서 그 뜻이 딱 부러지는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유리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고객 유리 해석은 언제 한다는 거죠? 뜻이 다의적일 때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약관을 살펴봤고요.
이어서 계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